안녕하세요. 돈 버는 세상 돈세어입니다. 오늘 테슬라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테슬라를 공부하는 이유는 돈세형 아들이 요새 테슬라 때문에 울고 웃고 그렇습니다. 어제는 급등을 했다고 얼마나 좋아를 하는지, 얼마나 갖고 있나 봤더니 몇 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상승하니까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저도 테슬라에 대해서 정밀 분석을 안 했기 때문에 한번 오늘 분석해서 알아야 테슬라가 어떻게 흘러갈 거고 보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정밀 분석을 했는데, 총평부터 이야기하면 테슬라는 전 세계 주식장을 흔들고 있는 트럼프 관련주고 일론 머스크의 회사입니다. 가치 분석을 하면 아직도 너무너무 비싼 고평가 상태고요. 근데 고평가 상태가 성장을 한다면 상관이 없는데, 뒷조사를 해봤더니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인 행보가 주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반대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미국은 민주당 사람들이 싫어할 거고, 유럽은 트럼프가 관세 전쟁으로 트럼프의 오른팔인 일론 머스크 회사를 좋아할 수가 없죠. 자동차 판매가 유럽에서 잘 안 될 수 있어요. 테슬라가 고평가 상태가 맞고 전기차 판매가 불안하고요. 결론은 뭐냐? 더 하락할 수도 있다. 우리 아들에게 미안하지만 야, 이거 생각보다 일시적인 상승이지 더 추가로 하락할 수도 있겠구나. 사실 부정적으로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까놓고 더 하락할 수 있고 위기가 올 수 있다. 테슬라의 제2의 위기가 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매니아층이 매우 세죠. 테슬라를 좋아하고 일론 머스크를 좋아하고 트럼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의 정치를 잡은 거는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예요. 미래는 로봇에 있습니다. 이번 하락은 테슬라를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해요. 생각보다 더 깊을 수 있다. 지금은 매수 타이밍이 아니라 생각해요. 매수를 해도 천천히 매우 느리게 매수를 하는 게 맞고요. 미래는 로봇에 있기 때문에 로봇이 판매가 되기 전 한 6개월, 1년 전에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분석을 하겠습니다. 테슬라 248달러고요. 시가총액은 1158조나 됩니다. 최고가는 488달러까지 갔으니까요. 거의 반토막 났습니다. 이렇게 반토막이 났어도 PER이 113배예요. 애플은 34배니까요. 지금 위치가 테슬라가 절대 싼 게 아니에요. 애플에 비해서도 한 3배 정도 고평가 상태입니다. 매출 구성을 보면 자동차, 전기차죠. 에너지가 10%요. 로봇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개발만 하고 있고 로봇은 한 푼도 못 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전기차 판매죠. 자동차 브랜드 시가총액 1위입니다. 어찌 보면 시가총액 1위라는 게 좋은 거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너무나 비싼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투자 지표를 보겠습니다. PER은 104배니까요. 상당히 고평가고, PBR 10배니까 고평가입니다. 배당은 안 줘요. 부채 비율은 11%니까 매우 좋죠. 수익성을 보겠습니다. 매출은 꾸준히 올랐어요. 근데 25년이 걱정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정치적인 활동을 하면서 예상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꺾인다면 주식이 불안해지겠죠. 24년 143조의 매출이 성장을 했고요. 순이익은 작년 대비 줄었어요. 반토막 났어요. 23년은 19조였는데 10조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인 성장을 하다가 순이익이 꺾이기 시작했죠. 매출은 그나마 성장을 했는데 순이익이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성장성, 영업이익은 17.3조에서 23년 11.5조 줄죠. 성장이 좀 불안합니다. 영업이익이 줄기 시작했어요. 안전성, 부채 비율을 보겠습니다. 부채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11%니까요. 부채가 많지 않다. 예상 매출을 보겠습니다. 꾸준히 성장을 했고 예상은 성장을 예상하는데요. 작년에 143조인데 올해는 160조를 예상하는데 저는 160조를 인정을 못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정치적인 행보를 하면서 유럽 시장이 불안하거든요. 중국도 불안하고요. 지켜봐야 되고 이거를 다 믿으면 안 돼요. 25년 잘못하면 꺾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다 믿으면 안 돼요. 주당 순이익은 예상은 좋게 나옵니다. 4,012원. 배당금은 없고요. 경쟁사라 비교를 해봤더니
PER이 100배 아닙니까? 104배. 시가총액은 1076조. 리오토 21.5배니까요. 비싸죠. 리비아는 시가총액이 17조밖에 안 되는데 테슬라는 1000조가 넘죠. 물론 상대가 안 되는 회사지만요. 상대가 안 되는 회사지만 어찌 보면 리비안이 투자가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들 의견을 보겠습니다. 54명 중 16명이 중립 의견입니다. 전문가들도 그리 썩 좋게 지금 위치를 보고 있지 않는 거예요. 트럼프 테슬라에 시승했고 직접 구매를 했습니다. 위대한 머스크 신뢰를 지지한다고 합니다. 홍보를 백악관에서 그냥 대놓고 합니다. 자, 미국이라는 나라는 대단한 나라예요. 백악관에서 차량 홍보를 했고 좌파 광신도들 테슬라를 보이콧하고 있답니다. 불매 운동에 사업 위기에 몰린 머스크 지원하고 있고요. 트럼프는 일론 머스크를 강하게 지지하고 있고 일론 머스크는 2년 안에 미국 생산량을 2배를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주식은 이런 정치적인 행동으로 역대급 하락 중이에요. 테슬라는 낙관과 비관이 혼재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정부 효율부 수장을 맡았는데요. 정부 효율부 수장은 돈을 깎는 거예요. 예산을 깎는 거라 저는 적들이 많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예산을 깎는다는 거, 사람을 자른다는 거는 적들이 많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테슬라에게는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보면 공화당 지지층 테슬라 잠재 고객이 7,007만 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안전빵 고객들이 생기는 거죠. 1분기 출하량이 40만 5천 대를 계획 잡았는데 35만 8천 대로 하향을 예상한다고 합니다. 불경기도 오고 전기차가 덜 팔리기도 하고요. 이런 정치적인 활동을 하다 보니까 민주당은 왠지 테슬라 차가 싫겠죠. PER이 113배인데요. 이건 113배는 매우 고평가 상태입니다. 이 고평가가 성장을 하면 상관이 없는 건데 성장이 만약에 꺾인다면 이 고평가는 주식의 하락으로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성장을 안 하면요. PER이 113배라는 거는 너무나 비싼 겁니다. 투자자 85%가 머스크의 정치 활동을 테슬라 주식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올해 판매 실적은 감소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저도 올해는 판매가 좀 꺾이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테슬라 살리기 운동을 한다는데 뭐 긍정적이긴 합니다. 머스크가 주가도 폭락하고 경영도 안 되고 어려움이 크다. 장기적으로는 괜찮을 것 같다. 경영이 힘들고 판매가 안 되는 게 전기차 판매도 줄었지만 정치적인 활동을 하면서 이미지가 나빠진 거 아닙니까? 하지만 매우 옳은 일이기 때문에 1년 더 한다. 1년 더 한다는 거는 테슬라가 1년 정도는 힘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정치적인 활동을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악재는 단기적으로 한 1년 뒤는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정부에는 엄청난 양의 낭비와 사기가 존재한다. 하루 절감액 5조 8천억을 달성했다고 하고요. 목표 하루 절감액은 1,458조라고 합니다. 대한민국도 정부에서 예산을 많이 깎아야 돼요. 지금 쓸데없게 들어가는 돈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대한민국도 내가 보기에는 머스크 같은 그런 인물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걸 들어먹더라도 예산 깎을 건 깎고 낭비되는 요소가 많을 거 아니에요. 한국도. 특히나 국회의원 300명 아닙니까? 200명 줄여야 되고요. 그리고 공무원들도 쓸데없게 많이 들어가는 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성관이가 제가 알기로는 3,000명인데 조직을 해산시켜야 돼요. 4년에 한 번씩 있는 선거에 3,000명이 왜 필요합니까? 대한민국도 머스크 같은 존재가 나와서 과감하게 공무원들 절감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미국이지만 잘하고 있다. 하지만 테슬라에겐 안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불매 운동, 테러가 발생하고 있어요. 민주당 사람들이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본 사업인 전기차 판매 아닙니까? 이 판매가 위기의 신호가 감지됩니다. 한국 테슬라 25년 2월달 달랑 5대 팔렸답니다. 전기차 보조금 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유럽 시장에서 부진 점유율 4.2에서 2.1로 감소되는 분위기고요. 노르웨이 점유율은 21.7%에서 7.4%로 감소했어요. 그리고 독일은 전년 대비 70%나 감소했다고 하고요.
프랑스도 26% 정도 감소를 했답니다. 또 덴마크도 48% 판매가 감소됐고요. 이유는 머스크의 정치적 행보로 테슬라를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부정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또 트럼프가 유럽에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뭐로 공격해요? 관세로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무래도 테슬라는 1년 정도는 위험하지 않을까. 테슬라의 미래는 저는 로봇에 있다고 생각해요. 휴머노이드 옵티무스 인간형 로봇인데 이 인간형 로봇이 25년부터 판매가 가능하다? 저는 이거 불가능하다 생각하는데 25년부터 불가능해도 잘하면 26년부터는 나올 수 있겠죠. 인간형 로봇인데요. 한 번 충전으로 2시간 이상 작동이 가능하고 AI와 접목이 되지 않습니까? 이 로봇이 개발이 되고 완료가 되면 1차적으로 테슬라 자사 공장에서 쓰기 때문에 성공할 거라고 생각해요. 공장뿐 아니라 일반 가정에도 판매를 할 계획인데 아주 먼 이야기일 것 같고요. 자동차 절반 가격에 판매를 맞춘다고 합니다. 테슬라 이번 정치적인 불안 이런 악재로 더 하락을 한다면 로봇의 미래가 있기 때문에 기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매수는 분명히 기회가 올 겁니다. 자율차 로봇 차트를 보겠습니다. 최고가 488달러에서 현재가 248달러 반토막이 났죠. 49% 하락을 했습니다. 차트상 고점에서 많이 하락을 했는데 전기차가 판매가 좋다면 이렇게 가겠지만 유럽이나 이런 시장의 적신호가 만약에 진짜 맞다면 더 하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저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 이 생각을 하거든요. 주간 차트입니다. 어찌 보면 바닥에서 2000%가 아직도 터진 거예요. 고평가 상태고 고점에서는 반토막 49% 50%가 빠졌는데요. 여기가 바닥일 수도 있죠. 하지만 로봇이 나오기 전까지는 전기차 판매가 정치적인 활동으로 불안할 수 있어요. 최악을 준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최악의 상태 여기서 한 요 정도까지 하락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그러면은 피눈물 날 거예요. 여기까지 대비를 하는 게 맞다. 왜냐면 전기차 판매가 왠지 불안합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활동을 1년 더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해결 안 됩니다. 정치적인 활동을 하지 말아야 이미지가 좋아지면서 상관없이 갈 건데 정치적인 활동이 테슬라의 가장 큰 악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가 바닥이 아니라 이 정도 하락할 수 있다고 예상합니다. 안 빠지면 다행이지만요. 저는 이 정도 하락도 준비하는 게 맞지 않나 이 생각을 합니다. 나스닥 차트도 좀 꺾이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CPI는 좀 좋아서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약간 반등했는데 강력한 신호는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나스닥은 불안하고요. 그 이유는 트럼프의 관세 전쟁 불확실성에 있죠. 관세 전쟁을 하면서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는 공포가 있고요. 사실 경기 침체가 가능합니다. 돈세의 토스증권 계좌인데요. 테슬라가 거의 100% 수익이 났다가 지금 14.9% 수익 중인데 이게 아무래도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다는 저는 생각을 해요. 마이너스가 나도 괜찮습니다. 좋은 기회에 더 매수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도 보유하고 있지만 하락할 수 있고 하락하면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할 겁니다. 제 방송을 아들이 어제 봤다 가더라고요. 의외로 아빠 방송 잘합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방송을 봤으면 좋겠는데 테슬라 아들아 긍정적으로 보지 말고 하락할 수 있다. 근데 아들아 너는 아직 젊잖냐. 군대를 4월달에 가거든요. 군대 가면 요새 200만원 준다고 하니까 테슬라에 매우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만약에 군대 있을 때 테슬라가 여기서 더 하락을 한다면 미래는 로봇이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너의 승리를 내가 바라지만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젊다는 거는 많은 시간이 너에게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젊다는 거는 투자가에 매우 유리하다. 하지만 아빠처럼 보수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이해하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주식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는 거야. 왜냐면 부정적으로 보지만 최악 때 더 매수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악 때 테슬라가 최악의 시기가 온다는 걸 예상하고 그때를 준비하는 게 현명한 투자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돈세영 아들 화이팅! 테슬라 화이팅!